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죠. 곳곳에서 확진자와 이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곳곳은 돌파 감염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추가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최근 확진자 중에 돌파 감염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돌파 감염 발생률을 살펴보면요. 0.08%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자 10만 명당 85.5명이 돌파 감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9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0.03%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굉장히 크게 늘은 거죠. 그럼요. 특히 이 얀센 접종자 중 돌파 감염이 나온 사례가 115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등을 접종한 사람보다 돌파 감염자가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죠. 예. 국내 이 얀센 접종자가 한 149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얀센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 장병 접종을 목표로 공여를 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접종 대상자였고 30대 이상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 또 군 외교 관련 종사자들로 처음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종자의 상당수가 30대였는데요. 이번에 돌파 감염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30대 그리고 또 얀센 접종자가 가장 많았던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얀센 접종자는 315명 돌파 감염 사례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1회 접종만으로 끝나니까 이 돌파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접종 역시 서둘러야겠는데 이 원래 정해져 있는 지금 기준이 접종 완료 기준으로 6개월 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번 달부터 이 50대 또 기저질환자 또 얀센 접종자 등을 추가 접종 대상자에 이 대상을 추가시켰습니다. 이 추가 접종 기준은 우선 접종 완료 6개월 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앞서 돌파 감염 비율이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랑 30대 이 얀센 접종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돌파 감염 비율이 높고 또 접종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이 얀센 접종자들은 접종 완료 2개월만 지나도 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켰는데요. 이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면역자나 얀센 접종자는 그 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60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이제 우선 접종 대상군 50대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추가 접종의 접종 간격은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현재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그 승인을 받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어떤 그 접종 간격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영국이라든지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그 각국에서 추가 접종에 대한 접종 간격을 현재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얀센 접종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그 일부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이제 단축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접종 시점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네, 정부 역시 같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60세 이상의 이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의 단축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이 고령층만이라도 접종 간격을 더 당기자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백신을 맞으면 사실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에 면역력이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 점막으로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침투하는 곳 자체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다 하더라도 감염 자체가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또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이전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 해도 만약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감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해도 다행인 건 접종 완료자의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확연히 낮다는 점인데요. 이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 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은 2.7배, 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22배, 사망할 확률은 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기준으로 60대 이 미접종군의 중증화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6.61%가 나왔는데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이 집단군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 중증화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도 나왔습니다. 네. 예. 자,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 접종까지 하게 되면 예방률은 얼마나 올라가나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회 백신 접종을 하게 될 때도 1차보다 2차를 맞았을 때 예방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이거는요,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체내에 항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기억서 세포인 B세포가 몸속에서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 접종 후에 또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B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항체 생성을 촉진시켜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게 되는 방식인데요. 네. 만약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그래서 항체가 몸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더라도 기억세포는 이 항체보단 더 몸속에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B세포 역시 다시 한번 자극을 받기 때문에 면역 효과가 커지는 것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이 백신 접종 6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사례로 봤을 때 한 5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항체가 더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얀센의 경우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얀센 접종자가 얀센을 추가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4배 정도 올라가지만 얀센을 맞고 화이자를 맞으면 35배, 또 모더나를 맞게 되면 76배 가까이 예방 효과가 크게 올라간다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얀센 접종자가 mRNA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이 mRNA 백신 사이에서도 추가 접종을 했을 때 화이자보다는 모더나를 맞은 게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같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미 국립보건원 연구인데요. 화이자 접종자도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하니까 항체 수준이 32배 가까이 늘어나서 만약에 추가 접종을 화이자로 맞은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요, mRNA로 2회 접종한 사람이 만약에 3차 추가 접종을 맞게 되면 무조건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져 있어서 국내에서는 교차 접종, 그러니까 mRNA 백신끼리의 교차 접종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얀센 접종자나 고령층 같은 경우는 추가 접종을 할 때 두 종류의 백신을 섞어서 맞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정부에서는 교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에 대한 교차 접종은 안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역시 기존 접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고 또 이미 접종을 마쳤다 하면 추가 접종에 있어서도 안정성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을 동시에 맞게 되면요. 면역 형성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서 체내에서 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차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섞어 맞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시행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 정도부터 거의 절반 이상의 유럽 국가들이 교차 접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이게 2차 접종을 맞으면서 분명히 또 일부 이상 반응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이상 반응 정도는 저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문가들은요, 이번 추가 접종 속도에 따라서 내년 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추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는 등 백신 추가 물량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돌파 감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다행히 돌파 감염은 증상 악화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퍼지다가 미접종자가 걸리면 그분들은 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확산 자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취재 파일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